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변TV의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옆집채변의 일상법률 주제는 바로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입니다.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이 11개월 전에 업로드를 했는데 이 편이 너무 늦게 나왔죠. 제가 11개월 동안 정말 바빴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 편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는 유튜버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개괄적인 해고 절차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해고 예고 통지와 서면 통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 외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해고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제2편에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두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취업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사는 바로 상근 근로자의 수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근 근로자가 10명인 회사의 경우에는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그 단체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에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어야만이 단체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노조가 있는 회사라면 단체협약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 절차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정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러한 조항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해고 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를 3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징계 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사전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 대상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전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만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고요. 이걸 위반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되어서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 절차 위반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해고 절차 규정에서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징계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위원회가 있음에도 회사의 대표 등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기 측에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려고 하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는데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 징계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또한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체협약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하였다. 이 경우 모두 무효일까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해고 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원칙적으로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고 절차 규정이 임의 규정인 경우가 있어요. 그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러한 해고 절차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선택에 맡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그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합니다. 만약 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유효할까요? 정답은 네. 해고는 유효하다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와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해고 절차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해고 절차의 그 위반, 절차 위반 문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해고 절차 부당해고 제2편에서는 부당해고 중 해고 절차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제1편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 1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내용은 정말 다룰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 편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5인 미만 그 소규모 회사에 대한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좀 다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담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건 기회가 되면 조만간 다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변TV의 최선혜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